1월 2일 전자시장입니다. 오늘 개장 시간은 10시입니다. 네, 착오 없으시도록 하시고요. 국내 17개 증권사에서 상반기 코스피 증시를 2135에서 2550포인트로 전망을 했습니다. 사실상 2300포인트가 깨졌기 때문에 아마 2200 아래로 바닥을 한 번 더 확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이 고점 전망이 12월 달에 이제 깨져버린 2250포인트.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단기적인 고점 구간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박스권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원래 코스피의 또 다른 이름은 박스 P죠. 1800포인트부터 2200포인트까지 4, 5년 동안의 박스 P를 만들었던 이런 코스피 지수가 이번에는 20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 정도의 박스 P가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나마 다행인 점은 2135포인트랑 지금 증시랑 마이너스 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다 라고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적으로 올려드리지만은 정말 매주, 매월, 매 분기, 반기 바뀌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런 악재들의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2023년도를 시작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걸 제하고는 무역 적자가 472억 달러다. 올해 수출 전망도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이슈가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반도체에 대한 좀 부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사실상 원자재에 대한 부담감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정점론이기 때문에 점차 해소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업종들의 전망이 조금 중요한데 지금 그렇게 좋진 않죠. 지금 미국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반도체 지원이 정말 형편없는 법안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20%, 25%, 30% 목적이었는데 고작 8%로 통의가 되었어요. 웃긴 거는 찬성 인물이 255명입니다. 네. 애매하죠. 그래서 과연 다른 나라와 이 세액 공제 금액이 지금 미국은 25%고 우리나라 큰 라이벌인 대만도 15%에서 25%이 정도까지의 이런 강력한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나라들이 많은데, 과연 우리나라가 이런 반도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하반기에 이런 반도체 가격이 어느 정도의 회복이 되고 우리나라가 거기서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가 증시의 반등을 조금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되는데, 당분간은 쉽지 않다라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세계 성장률이 그렇게 좋지 않다. 우리가 지금 중국 시장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이유가 1, 2%대 세계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여러분들 2023년도의 월급과 2024년도의 월급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성장이 없기 때문에 임금이 많이 올라갈 확률도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고, 기업들이 수축 경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장기화가 된다면은 결국 경기 둔화, 만약에 여기서 노무라 증권에서 예상한 대로 마이너스 성장률까지 기록하게 된다면은 경기 침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경기 둔화, 오히려 마이너스 1%대, 플러스 1, 2%대 성장률은 경기 둔화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결국 주식시장에서는 쉽지 않은 스타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미국의 유가가 내년에 2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정점론으로 인해서 다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는 거죠. 여기는 골드만삭스도 지속적으로 원유가 100달러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경기가 활성화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증시에는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80달러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엔 부담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유가에 대한 좀 전망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블랙록에서는 아직 바닥이 아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좀 자주 바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주도주가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접근을 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좋은 점 이슈는 미국
미국에서 지금 인플레 감축 법안이 3월 달에 결정이 되는데 그 사이에 한국산 리스 차량에서는 보조금이 좀 나올 수 있다 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좀 긍정적으로 시장이 기대가 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걸 제외하고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발 리오프닝 관련된 재료로 많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 많은 국가들이 이 중국 관광객들이죠, 입국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고, 모로코는 중국인들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근데 지금 유럽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코로나 검사했는데 50%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높은 확률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국가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이런 리오프닝 관련된 테마주들이 어느 정도 제동이 걸 수 있다는 점 좀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걸 제외하고는 뭐 큰 이슈가 없어요. 어제 주간 증시에 좀 많이 재료를 앞으로에 대한 일시적으로 좀 이슈를 말씀해 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테마주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지율이 지금 1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차기 총선에서 2024년도 총선에서 물갈이를 해야 된다, 대규모 인원들을 물갈이해야 된다는 투표가 60%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피, 그리고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뉴페이스들을 지금 정치권에서 많이 찾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임자가 아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동훈 관련된 테마주들은 정말 강세가 지금 많이 나왔어요. 특히 뭐 오리콘 같은 경우는 거의 바닥권에서 3배 이상 주가가 많이 탄력이 나왔죠. 금비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시작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라든가 인물에 투자하는 것이 원래는 맞는 방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뭐 차기 대선까지로 체크를 한다면은 충분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 테마주들도 모아갈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는 점. 물론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재료가 소멸한 다음에 조정이 나올 때 좀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주말 동안에도 지금 챗 GTP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금 더 이런 이 시장이 확장이 되어서 아직까지는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이 없죠. 비행이 없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이런 비행을 만들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 판단으로 인해서 이 사업에 대한, 그리고 이 챗 GTP에 대한 이 가격에 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하지만 일단은 시장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관련된 테마주들의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랩, 솔트루스 이 두 종목이 대장이니까 대장주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업종이 좀 많이 활성화된다면은 결국에는 사이버 보안 관련 테마주가 파생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AI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모든 산업의 기초 산업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산업이기 때문에 관련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걸 제외하고는 뭐 큰 이슈가 없이 오늘 또 부진하겠죠. 사실상 시장을 돌릴 수 있을 만한 재료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 그리고 연말 동안에 뭐 배당락, 그리고 대주주 양도 회피 물량들이 나왔던 이런 주가들에 대한 저점 반발 매도 심리, 기술적인 좀 반등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시장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